저희 병원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의 심리적 회복이 사실은 재활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병원장으로서 적자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 환자에게 행복을 주자 이러는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눈물이 이렇게 맺히신 것 같은데. 네, 잠시 제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사다 시즌5. 오늘 여기 평소랑 다른데 어디죠? 오늘 창원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멀리 왔군요. 네, 여기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입니다. 오늘 나의사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김기찬 병원장님, 그리고 곽준혁 신격 과장님, 그리고 최인목 가정의학과 과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가 세 분이나 되세요. 그래서 저희 각자 출연자분들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병원장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장 김기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이고요. 환자분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은 병원장으로서 환자분들이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보다 따뜻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곽준혁이라고 합니다. 신경과는 뇌졸중이나 치매, 뇌전증 같이 무거운 질환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진료하는 동안 열심히 듣고 꼼꼼하게 챙기기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최인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지켜드리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 창원시 최초의 종합병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은 1979년 창원시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돼서 지금까지 지역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6개 진료과하고 재활전문센터, 건강관리센터, 그리고 부산에 또 따로 외래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 진료 인력을 갖춰서 지역 주민과 산업재해 환자 모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병원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분들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산재의료의 특성화된 공공병원입니다. 전문 재활센터를 중심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산재보험 환자뿐만 아니고 일반 건강보험 환자분들께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저희 병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병원의 특징이자 장점은 재활 전문 치료센터 뭐 이런 거겠죠? 네. 아마도 이제 산재 환자가 긍휼계 환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이제 재활의학과하고 재활 전문센터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재활 전문센터의 강점은 재활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신체 재활과 함께하는 심리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 조절 보행 재활 시스템이라든지 웨어러블 재활 로봇이라든지 큐브 에볼루션 같은 재활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16개 치료실에서 환자분의 운동 기능을 체계적으로 이제 회복시키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잘하고 싶은 심리사회 재활 프로그램은 놀이치료실과 임상심리치료실, 사회사업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트, 서예, 원예, 바리스타 프로그램 같은 이런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직업복귀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고 마음의 안정감과 자신감, 사회적 관계까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구미센터 새로 지은 데도 가봤고 구미, 네, 의원. 부산 그 외래 거기도 가봤는데 되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새로 지어가지고. 네. 여기는 시설은 좀 별로입니까? 아니, 저희가 좀 더 오래된 장비이긴 하죠. 그쪽은 이제 새로 오픈을 해서 새로운 장비를 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병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 병원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의 심리적 회복이 사실은 재활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더라도 다행스럽게 이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축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병원장으로서 적자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환자에게 행복을 주자 이러는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눈물이 이렇게 맺히신 것 같은데. 네, 잠시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창원병원에서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세 분이 게스트로 나오신 이유가 지금 있습니다. 양쪽 두 분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 네. 오늘 그 새로운 코너 중에 하나는
우리 과가 없으면 창건병원이 안 돌아간다. 이걸 좀 자랑하러 나오신 건데요. 우리 과가 최고의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MC들이 들어보고 아, 이거 좀 설득이 되는데 하면은 점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총대는 병원장이 먼저 매는 거니까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근교롭게 산자 환자 치료의 많은 부분을 그 재활 치료가 담당한다는 면에서 저희 재활의학의 필요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산자 환자를 위한 집중 재활 치료라는 것을 실시하고요. 이렇게 집중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그 단순히 물리 치료가 아닌 개인 맞춤형 재활 계획하고 치료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재활의학과가 환자들한테 삶을 되찾아주는 과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곽준혁 신경과장님. 최고인 과가 뭐 있겠습니까? 각각 역할을 그냥 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경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 이제 하기 싫어하는 또는 부담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상 운동증이나 이런 것들은 참 다른 의사들이 이제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 신경과는 이제 그렇게 조금 어려워하는 분야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항상 그 기타 작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중이 약간 드러나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되게 조용하시지만 한 방이 있으신 설명이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두 분 선배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분들이나 재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에게는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좋은 생활 패턴에 대한 이해와 습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오랜 기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미지 메이커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혹시 과장님의 필살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환자분들한테 좀 집중을 해드리고 공감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눈빛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본인 필살기가 눈빛이라는 거죠, 지금 저게. 점수를 일단 10점 만점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신경과장님 조용하지만 한 방. 병원장님은 9점, 필살기 과장님은 8점. 네. 저희가 사실 점수를 드린 거는 그냥 재미로 한 거였는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요? 보통 대학병원에서도 요새 한 환자를 여러 과에서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장기간 치료 요양이 필요한 이런 병원에서는 특히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상의 환자 케이스를 미리 3개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환자를 어느 분이 지금 볼 것인가, 내가 보겠다. 이 주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47세 남성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두통이 있으십니다. 근데 또 간헐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네요. 누가 봐도 신경과 환자죠. 신경과, 네. 누가 봐도 신경과 환자인데, 신경과 의사들만 알고 있는 게 저희 별칭인데, 다른 과 의사들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환들을 해결한다. 닥터 오브 닥터스라는 그 별칭이 네네.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드시는 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편두통 약을 오래 드셨으면 약에 대한 부작용을 가장 먼저 좀 신경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에 드시던 약들 중에 혈관을 좀 수축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세로토닌 계통에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 우울증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것들을 제일 먼저 보시면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약의 부작용 때문에도 저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드시던 편두통 환자들은 가장 먼저 약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약을 잘 조절해 드리면 일상으로 복귀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자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38세 여성인데요. 6개월 이상 지속된 피로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업무 집중력이 최근에 저하되어 있다. 과거 특별한 만성질환. 제가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 과 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이력을 보면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고요.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오시면 먼저 몸에 이상이 없는지 기질적인 질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면과 영양 섭취, 운동 등의 생활 습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비타민, 아미노산 등의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환자입니다. 일단은 여러 부위의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진통제를 복용해도 계속 아프고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폐경이 시작된 일단 두 분이 하셨으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저희 병원이 이렇게 긍휼롭게 재활 환자만 보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이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미 그 폐경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폐경에 새던 관절통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뭐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뭐 손가락이 먼저 아프다, 뭐 무릎이 먼저 아프다, 뭐 아니면 이제 아침에 손이 많이 뻣뻣하다, 이런 여러 가지 감별해야 될 증상들이 좀 있는데, 관절통의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건 또 하나 있고, 이때는 사실은 진통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서 진통제를 계속 먹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죠. 잘 안 들으니까. 일단은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진찰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긴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통도 진통제를 안 써도 좋아지는데, 이제 이 나이대가 되면 저희과에 오면 뭘 같이 검사하냐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칼슘만 먹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잘 얻을 수 없어서 비타민 D를 같이 먹는 게 좋고, 아니면 최근에 개발된 6개월에 그냥 주사 한 번을 이렇게 피하 주사로 맞는 걸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이제 그런 것까지 관리를 꾸준하게 해나가는데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사실 뭐 승자를 정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그거 그냥 환자 세 분 왔으니까 사이좋게 세 분이 한 분씩 보시는 걸로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마지막 환자는 재활의학과 환자 아닌 것 같은데. 창원병원에서 올해 뭔가 새로운 시설, 장비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한 장비 중에 하나가 현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고압산소 치료기입니다. 고압산소 치료기는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11월 중순부터 이제 환자분들의 치료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가장 최신의 자동화된 고압산소 치료기라서 뭐 이렇게 비닐백 같은 침낭 같은 1인용 챔버가 아니고 4명 이상 들어가는 이제 다인 챔버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산재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스 중독 사고 산재 환자를 갈 수도 있고, 요즘 좀 줄었긴 한데 잠수병도 산재 환자가 꽤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잠수병도.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환자로는 뭐 돌가사 낭청이라든지 당뇨병성 족부질환, 장기간 이렇게 누워 있는 와상 환자들한테 생기는 욕창 환자, 이런 고압산소 치료를 할 예정으로 이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금년에 들어서 이제 여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하고 MOU를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런 행정협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없어 이제 공장이 쉬어야 된다라는 사장님들이 얘기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재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이제 그래서 그런 산재를 당한 분들이 말도 잘 안 통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외국인 환자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대한민국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업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계속 적자 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좋은 같아요. 일이죠. 네. 우리 적자는 뭐 모르겠고요. 네. 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와서 나이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방송이었는데 계속 이제 귀에 남는 거는 이제 병원이 적자에선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네, 환자에게 행복을 주는 병원이 되겠다, 이런 이제 병원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이렇게 마음과 몸을 함께 회복시키는 창원병원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자는 줄고 환자는 늘기를, 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도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